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발판 삼아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시의회에서도 시민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의료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의 공공의료 실태를 짚어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박민성 의원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산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불거지면서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대하고 있다, 대처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부산으로 이제 압축해서 이야기 드리면 네. 부산은 이제 병원이 넘쳐나는 의료 과잉 공급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하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2월 21일 날 부산의료원이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를 전담하다 보니까 이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렸고요. 예. 예, 여기에다가 이제 2월에 이제 온천교회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이 그 부산의료원에는 100병상, 그리고 네. 이제 부산대병원에는 이제 50병상밖에 안 됐어요. 예. 만약에 이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면 큰일 났겠죠. 그렇죠. 대처할 수가 없었겠죠. 예, 전날 암담한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어쨌든 증가세가 꺾이면서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은 막았는데 그만큼 이제 감염병이나 각종 질병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 질병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이제 공공병원인데 이런 공공병원 자체가 이제 부산에는 그렇게까지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네네. 특히 부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10곳 중에 공공의료기관 차지하는 비중이 2.6%밖에 안 된다. 전체 의료기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또 확인을 해본 결과 진짜 좀 부산은 심각하구나. 빨리 확충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공공보건의료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다는 거는 익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시민분들도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부산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예, 방금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부산에 이제 공공병원은 10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의료를 맡는 병원은 부산의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네. 노인병원이라든지 보훈병원, 국군병원, 그리고 시립정신병원 이렇게 다 역할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을 빼고 나면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구가 지금 2.6% 정도 네.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거기보다 부산이 이제 더 낮은 이제 그런 구조고요. 네. 예, 전국에서 꼴찌인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암 발생률은 거의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데 네. 사망률은 월등히 부산이 높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엔 기대 수명이 서울 시민보다 이제 한 2년 정도 낮고 전국 평균보다는 1년 정도 낮는 수준인데요. 네. 이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공공을 책임지는 의료 체계 자체가 이제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코로나가 만약에 부산에 이제 대구처럼 만약 창궐했다면 네네. 예,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부산의 공공보건의료별 핵심은 아무래도 서부산 의료원 건립, 또 동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이게 이제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 전문이 아니었었고요. 예, 원래는 예. 이제 부산이 이제 세 개의 권역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동부상권, 서부상권, 그다음에 중부상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권역별로 하나 정도의 공공의료 병원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예, 예.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시민건강재단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종합병원급의 병원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작은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원급 병상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작은 뭐 치료와 진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의원급 병원들이 좀 구축이 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권역별로 이제 그것도 하나 정도 네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구축되는 게 그 일종의 공공의료 벨트이고요. 예. 그게 이제 어쨌든 하나씩 구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근데 계획은 어쨌든 세워져 있고요. 권역별로 하나씩은 네. 건립을 해서 설립을 해서 공공보건 의료 벨트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경영난으로 뭐 파산 절차를 밟았었죠. 침례병원이 지난 4월에 이제 새 주인을 찾으면서 공공병원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좀 달성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산권 주민들의 건강이 좀 이 부분과 직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좀 해결돼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뭐 2017년에 파산된 이후에서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이제 결국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이제 침례병원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부산시에는 이제 이게 그 공공병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 부지 외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그 요구를 했었고요. 그 결과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공공병원으로밖에 못 쓰이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이제 일단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략 적정 금액을 한 5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200억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참 그게 골치 아픈 부분인데 네네. 어쨌든 500억의 비용 그리고 이제 이 병원으로 가려고 하면 최소 이제 500억 플러스해서 이제 한 2천억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들여야 결국에는 병원이 되게 됩니다. 네네. 이제 이래 되면 이제 그 이 돈을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거쳐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최소 이제 2024년 빠르면 그 정도가 가능하고 여기에 지금 건강보험자 병원 형태로 해서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는 한 1년 정도가 더 소요돼서 한 2025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가장 큰 뭐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급한 상황인데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 때문에 기간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일각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공공병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비 타당성 여기에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국의 병원들이 이제 이게 수익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게 진료를 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고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코로나나 뭐 과거에 메르스, 사스 때 보듯이 이제 결국에는 국가 질병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로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병원이긴 하나 사회적 약자들이 좀 이용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익 때문에 예비 타당성 통과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설립이 어려워지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금 현재 대전에는 의료원 하나 없습니다. 거기도 예타 때문에 지금 이제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서부산 의료원도 예비 타당성 조사 때문에 지금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기 좀 어려운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수익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적자 폭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의료원 지원을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번에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해서 부산의료원이 매달 한 50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영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이게 이제 공공병원이 이제 시민을 위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병원인데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뭐 이 정도로 되어 있다 보면 의료 질이 낮을 것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의료 장비에 대한 강화를 뭐 최상의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착한 적자에 대한 개념,
예, 수익보다는 저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래서 이제 적자의 폭이 큰 게 오히려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들을 더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착한 적자의 개념을 그 부산시나 뭐 정부가 이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적자가 커질수록 복지가 잘 되고 있구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 최근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부산 시민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이제 우려사항 그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네. 크게 세 가지의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을 해라. 예, 적극적으로 확충해라. 이게 이제 서부산 의료원과 친내병원 공공병원에 대한 이제 그 지원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됐던 예비 타당성 면제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료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제 인력 확대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예타조사를 면제시키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종사자에 대한 처우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힘들게 되면 그만둬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네. 예, 그만두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민간 의료 쪽으로 가게 되죠. 처우가 더 좋은. 예. 이제 그 결국에는 민간은 강화되고 이제 공공이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부산은 의료 과잉 공급 지역이라는 특성상 그 소위 말하는 진짜 필요한 이제 진료에 대한 치료보다는 그 뭐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성형이라든지 각종 미용 뭐 이쪽으로 이제 또 치중이 되어버리면 네네. 전반적으로 부산 시민의 건강 수준을 낮추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합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최대한으로 공공의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개선이 돼야 부산 시민의 건강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간다라는 말씀이셨고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사망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연쇄적으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2차 유행이 또 예견이 돼 있고 계속해서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래도 잘 대처를 하고 있다. 확진자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한두 명씩 어쨌든 발생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불안에 떨고 계신데요. 이렇게 유사한 감염병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제 10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염병이 언제까지 갈지 쉽게 예견하기 힘들지만 보통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분들은 길면 3년 이상 갈 수도 있다. 뭐 짧으면 2년, 뭐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가 좀 이르긴 하고요. 네. 2차 대유행은 뭐 예견되는 거는 뭐 10월경, 뭐 가을쯤에 이제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어쩌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네네.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부산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취약한 상태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고 부산에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이제 부산시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이제 그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안정성을 지금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역학조사관이 부산에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까지 합치면 한 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3명밖에 안 되는데 이 3명이 이제 확진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보건소와 함께 하고 있지만 이 3명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소 2배수 정도는 이제 부산시가 확보를 해서 예,
그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사스나 메르스 이야기도 아까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감염병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대비책을 좀 잘 세워놨으면 그래도 지금 현재 대처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좀 잘 대비책을 세우고 제도적인 개선이 된다면 이후에 오는 감염병은 조금 더 잘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민간병원 차원에서의 뭐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번에 안심병원이나 뭐 이런 형태에서 이제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좀 던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뭐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 메르스 때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끝나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를 그 이제 경영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였는데 민간 병원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병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던 그것 자체를 민간 병원에 탓하기는 어렵지만 민간 병원에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민간과의 협력 구조를 다시 한번 더 구축을 해야 되고요. 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 감염병도 지금 4년, 5년 주기로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 그 기존에 있던 전염병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민간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제대로 된 대처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수익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 구조가 조금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료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뭐 앞으로 공공의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 부산의료원이 이제 공공의료를 모두 맡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대처가 좀 어려운 구조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의료는 수익이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시민의 건강 전반적인 이제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의료의 기본적 체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공공의료가 맡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민이다 관이다 두는 것이 아니라 협력 체계를 통해서 이제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좀 컨트롤 타워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계속 주기적으로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또 수시로 발생하는 독감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질병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모두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에 보면은 병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개선점이랄까요? 대책일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래 이제 음압병동은 한 150개 정도였는데 이제 코로나 되면서 이제 부산의료원 전체가 이제 500병상이 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코로나 전담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은 됐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대구처럼 만약에 확 퍼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암담하고 끔찍하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는 이제 최소한의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500병상 이상을 안정적으로 이제 수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하다면은 민간에서 이제 적당한 만큼 그러니까 질병에 따라서 얼마큼 필요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구조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이제 공공병원이 하나씩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전염병을 전담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전담하는 이런 구조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부산이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정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공공의료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과 대책이 잘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